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8분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악재를 딛고 우리 증시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글쎄요, 시장은 그 외부 환경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국내 호재에 대한 기대감에 더 베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3일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통과됐잖아요. 그 내용 자세히 살펴보고 또 정부와 여당에서 7월 내에 해결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그 상법 개정안에 추가될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또한 코스피 5천 시대 위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의 부회장을 맡고 계신 천준범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하는 거 이제 지켜보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네. 평가하세요? 뭐 주변에서는 굉장히 감격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네. 네, 지난 10년, 20년 동안 한국에서 투자하시던 분들이 이제 한국이 제대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 할 것 같다라고 네. 평가하고 계시고, 네. 사실 제가 보기에도 한국의 자본시장이 이제 큰 획을 한번 그었고 첫 걸음을 네. 내디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특정 주주가 아니라 전체 주주를 위해서 이제 회사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의 첫걸음을 디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제 많은 분들 관심 갖고 계셔서 다 아시겠습니다. 한번 좀 요약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합니다. 개정된 상법에 어떤 게 어떻게 달라졌는지. 예. 네. 말씀해 이번에 주실까요? 개정된 상법 내용에는 가장 네. 원칙적인 내용이 일단 들어갔는데 주주 충실 의무라고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네, 네. 그 안에 세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명시가 되었고 네. 그 아래에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 그리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가 이제 이사의 의무로 명시가 됐습니다. 네. 이게 가장 원칙적인 내용이고, 또 구체적인 걸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사회에서 감사 역할을 하는 감사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이 사람들을 뽑을 때 이제 합산 3% 룰이라는 걸 적용했는데 이거 좀 기술적이고 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대규모 회사 2조 원 이상 회사에 대해서는 전자주주총회가 의무화돼서 이제 2027년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네. 자,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신 합산 3% 룰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냥 보통 3% 룰이 포함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합산 네. 3% 룰이라고 하시니까 뭔가 변호사님이시니까 좀 정확하게 네.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네. 이제 3% 룰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논란이 됐다고 맞아요. 들었는데요. 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왜 논란이 되지라는 게 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이제 조금 길지만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네. 원래 이제 우리나라의 회사의 감사라는 감독 역할을 하는 임원은 네. 3% 룰을 적용을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감사를 뽑을 때에는 모든 주주가 자기 지분율의 3% 이상을 행사를 못 합니다. 네. 그런데 감사를 뽑을 때. 때는 네. 근데 최대 주주인 경우에는 네. 특수관계인, 그러니까 친인척이나 네. 계열 회사가 다 한 명으로 묶여가지고 3%를 계산합니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최대 주주 개인이 예. 10%를 가지고 있고, 네. 친인척 아들, 손자, 며느리가 다 합쳐가지고 3%도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계열에서 합치면 다 합쳐 30%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이 사람은 10에서 3만 행사하는 게 아니고 네. 전체 30을 다 행사 못하고 3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합산 3% 룰이고, 네. 최대 주주인 경우에는 어차피 자기의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합쳐가지고 네. 감사를 뽑을 때에는 3% 이상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게 왜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다, 이해를 못하겠다 아니죠. 하셔서. 그게 원래 감사라는 사람 뽑을 때는 예. 옛날부터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그런데 지난 2020년에 네. 이제 감사 대신 많은 회사들이 이제 감사위원회라는 걸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네. 그러니까 감사랑 똑같은데 네. 이 사람들은 이사이면서 감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감사위원은요. 네, 감사위원을 뽑을 때도 네. 똑같이 3% 룰을 적용하는 게 사실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왜냐하면 그런데? 감사도 그런데. 예. 그런데 2020년 좀 이상하게도 예. 그 중에 감사위원 중에 네. 사회이사에 대해서는 네. 쪼개서 네. 합산 3%가 아니고 이제 개별 3%라고 하는데 아하. 쪼개서 하도록
법이 제정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 다들 왜 사회이사는 빼야 되느냐, 감사랑 똑같으면 똑같이 다 특수관계인 합쳐서 3%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네. 그렇게 법이 좀 이상하게 약간 오류처럼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2020년 상법 개정 때 그렇게 바뀌었다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사실 오류를 좀 시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군요. 그래서 왜 이것이 제가 이제 논란이 되는지 좀 의아했던 겁니다. 네. 원래 원칙으로 돌아간 의미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상법 개정안이 통과한 후에 이제 시장을 보면은요. 처음엔 이제 코스피는 좀 주춤하고 지주사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다가 최근 다시 이제 치솟는 걸 보면 어떻습니까? 상법 개정안에는 호재는 이미 이제 선 반영이 됐고 지금은 이제 앞으로 여당이 또 추진할 그 이제 법안에 네. 추가될 내용에 대해서 기대감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게 될지 앞서서 저희가 자사주 이제 관련 얘기 좀 했었습니다만요. 네. 네, 그 얘기도 좀 해주실까요? 네. 네. 이번에 통과된 이제 상법이라는 거는 좀 원칙적인 얘기입니다. 뭐 충실해라,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라 이런 네. 원칙적인 내용이고 그 이사회 구성 자체를 바꾸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기업 거버넌스의 가장 큰 문제라면은 네. 100% 중에 지배주주가 많아야 30%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30% 주주가 네. 이사회를 전부 다 이사들을 뽑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이거는 비례적으로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거버넌스가 좀 투명하지 않고 네. 다른 주주들이 견제를 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것이 가장 지적이 되어 와가지고 네. 그렇다면은 70%나 되는 일반 주주가 네. 최소한 한두 명이라도 좀 이사를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주장이 있었고 그거를 이제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 집중투표제라는 게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감사위원이 보통 한 3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네. 지금은 그중에 감사위원 1명만 3% 룰을 적용하게 돼 있는데 네. 이제 2명 또는 전체에 대해서도 다 3% 룰을 적용해가지고 뽑자 네. 이런 두 가지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감사위원 수를 확대하자는 거. 감사위원 수 자체는 회사에서 그냥 정해놨는데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3% 룰을 3% 적용해서 뽑는 사람들을 사람을. 1명이냐 2명이냐 전체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집중투표제도 네. 하자는 거고요. 네. 집중투표제가 지금은 회사가 선택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네.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회사가 한 190개 되는데 그 회사에 대해서는 의무로 하는 게 어떠냐라는 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집중투표제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네. 어떤 건지요. 네. 집중투표제 참 좀 어려운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사들이 그 30% 주주가 네. 어떻게 이사들을 다 뽑을 수 있지? 이거부터 조금 이상하잖아요, 사실. 그 방법이 각 이사 후보에 대해서 네. 한 명씩 찬반 투표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주주가 51%고 네. 어떤 주주가 49%일 때 네. 이거를 한 명씩 찬반을 하면은 네. 매번마다 다 51% 주주가 이기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식으로 뽑기 때문에 이사회에 이사가 10명이든 20명이든 다 네. 51% 주주가 뽑는 조금 잘못된 그런 방식이 있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럼 소수 주주는 한 명도 뽑지 못하냐 이런 거에서 나온 게 집중투표제인데 네. 만약에 이제 3명을 같이 뽑을 때면 네. 3명을 한꺼번에 뽑고 대신 소수 주주들한테 의결권을 3배로 줍니다. 네. 그다음에 그 3배의 의결권을 한 명한테 몰아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투표제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이제 우리나라 같이 좀 지배주주가 있는 상장회사가 많은 나라는 많이 그 임의적으로는 하고 있고 대만 같은 나라는 이제 필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쨌든 이사 충실 의무라든가 이런 게 지난번 이제 상법 개정안 그 통과된 거 네. 3일에 했던 건 그거고요. 네. 지금 이제 그 뭐죠? 그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관련한 상법 개정안을 지금 그 추진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달 안에 좀 해볼 생각인가 봐요. 자사주 문제는 네. 아직 법안이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은 그래요? 걸로 있고요. 그래서 네. 사실 조금 쉽지는 않은 문제여서 왜냐하면 기존의 회사들이 갖고 있는 자사주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를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네. 근데 오늘 그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이 발의된 거 아닌가요? 네네. 이제 발의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는 이미 커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방식으로 소각을 할지. 네. 네. 사실 이제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라는 말이 유행했었잖아요. 작년만 해도. 그런데 네. 이제 그 올해 참 많이 올랐다는 생각하고 또 이제 좀 좋아하는 분들도 꽤 계시는데 근데 코스피 5천이라는 게 이게 정말
그 고지로 가는 게 그렇게 쉽진 않을 거란 생각들도 또 많이 하실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과연 올지 온다면 그게 언제 올 수 있을지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기대 반, 의심 반 이렇게 바라보는 투자자들 계실 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뭐 제가 투자나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여기저기서 이제 배운 걸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코스피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 회사들이 돈을 못 벌거나 네. 뭔가 되게 영업이익이 적게 나는 나쁜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똑같은 돈을 버는데 우리나라에 있으면 평가를 낮게 받는 겁니다. 똑같은 매출이 1,000억이 나오고 영업이익이 100억 나오는 회사가 있을 때 네. 미국에 있을 때는 우리나라보다 3배 이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찾으면 되는 건데요. 그 중에 미국에 있을 땐 평가받은 게 어떤 회사가 그러니까 있어요? 예를 들자면 있다기보다는 어. 비슷한 실적을 내는 회사가 네. 미국에 있을 때는 우리나라에 있을 때보다 주가가 3배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네, 그거를 여러 가지 이제 지표로 보는데 이제 PBR이라는 지표를 아마 요즘에 많이 보실 네, 것 네. 같은데 순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회사가 자산 부채를 합쳐가지고 네. 어느 정도의 순수한 재산을 갖고 있느냐, 순자산 비율, 주가 순자산 비율입니다. 비율이요. 예. 그런데 회사라는 거는 돈을 버는 일종의 기계이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로만 평가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미래에 대한 돈을 버는 걸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PBR 1 이상이 돼야지만 네. 회사로서 의미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냥 통장에 넣어놓은 돈으로만 평가되는 거는 회사가 그렇죠. 아니죠. 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회사들은 지금 코스피가 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거의 1에 가까웠지만은 네, 저 작년까지는 PBR이 PBR 0.8 수준에서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본이나 대만 같은 경우는 한 PBR 1.8에서 2 그리고 미국은 3 이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대입을 하면 지금 코스피가 3,000일 때 네. 만약에 우리나라 전체 증시의 PBR이 1.5까지만 올라가더라도 바로 네. 4,500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만이나 일본 수준에까지 가지 않더라도 네. 4,500이나 5,000은 쉽게 갈 수 있다. 네. 쉽다고 말씀드리기 좀 어폐가 있지만 그런 뜻이 됩니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근데 이제 PBR 1.5라는 게 여태까지 1 밑으로 있다가 네. 거의 2배 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얼마나 이제 갈 수 있을지를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건데 그렇게 그렇죠. 하기 위해서 지금 코스피 5천 달성을 위한 포럼 그 K 거버넌스 개혁 로드맵을 발표하셨지 네. 않습니까? 네. 그 로드맵 제가 잠깐 봤더니 이제 4단계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네. 그 중에서 이사 충실 의무 확대라든가 뭐 독립의사 합산 3% 룰 이런 거는 이제 1단계고요. 네. 어떻게 나아가야지 이 PBR 1.5를 갈 수 있는 건지 네. 단계별로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로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한국의 기업은 참 좋다. 네. 하지만은 그 이사회의 투명성이나 갑자기 좀 지배주주만을 위한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네, 장기 투자하기가 네. 좀 어렵다. 네. 한마디로 투자자의 신뢰가 많이 부족하다는 의미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강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사회에 적어도 한두 명의 견제를 하는 이사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집중 투표제나 투표제. 감사위원 선임을 위한 방법 이런 네, 것들이 네. 있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사주 소각이나 네. 배당소득 분리 과세 같은 거는 음. 투자자의 이익 자체를 바꿔주는 겁니다. 네. 네. 네, 세금을 줄여주고 왜냐하면 분리 과세를 한다는 거는 종합소득에서 빠진다는 빠지니까.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주식 투자라는 거는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이고 모험 일종의 모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좀 깎아주는 것도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 어떤 이익이 투자자에게 직접 돌아가는 정책까지 합쳐진다면 상당히 신뢰가 쌓이고 투자하는데 좋은 환경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이제 그 경영계 재계에서는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계의 네. 목소리도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네. 경영계에서는 뭐 상법의 이제 이사 충실 의무나 네.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계셨고 네.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 많은 토론회에 나가가지고 네. 토론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뭐 많은 분들이 좀 격하게 토론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경영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네네. 지금까지는 누구든지 이건 비상장에서나 상장에서 할 수가 없이 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가능했었죠. 그렇게. 네. 네. 그런데 누구든지 견제를 하게 되고 하면 좀 불편해지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네. 네, 그 상황에서 반대를 하는 건 좀 자연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영자들이 너무 그런 견제에 불편해하지 않도록 법을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했고 네. 뭐 예를 들어서 경영자들이 이거 들어오면은 배임죄로 내가
어떻게 보면은 형사처벌받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네. 했을 때에는 저는 법리적으로 충분히 그렇지 않다. 그런 거를 많이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했고 혹시라도 조그만 가능성이 있다면은 그거는 법으로 빼주면 되는 거다라는 네.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뭐 배임죄 완화라든가 뭐 경영 판단 면책 조항 같은 거를 좀 네. 명문하겠다 이런 얘기도 지금 논의가 되고는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재계에서는 경영권 보호가 필요하지 않느냐 또 상법 개정에 대한 남소 네. 이런 우려도 좀 있다 하고 외국 투기 자본의 경영권 찬탈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요? 일단은 네. 경영권이라는 단어가 참 안타깝게도 한국에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영을 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건 없는 거거든요. 네, 주주가 지분율을 높이면 네. 그 지분율 높은 주주가 경영진에 선임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럼 외국에서는 그거 비슷한 표현을 뭐라고 해요? 컨트롤 프리미엄이라고 하거든요. 컨트롤 프리미엄. 근데 그건 네. 경영권이라기보다는 네. 지배주주가 네. 내가 이 경영진을 선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리미엄이라고 보는 거지 내가 경영을 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런 관점에서 출발을 하면은 예. 일단 저는 이제 많이 반문을 던지죠. 경영권을 보호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라고 여쭤봅니다. 네. 왜냐하면 경영을 더 잘하는 사람이 나타났으면은 네. 그 사람이 경영하는 게 맞지 않느냐 네. 전체 주주를 위해서. 네. 그래서 보호를 해달라고 했을 때는 왜 보호를 해야 되느냐. 이 지금의 경영진은 회사 경영을 잘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면은 좀 답이 찾아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네. 그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일률적으로 자사주 의무 소각을 하는 거면은 좀 역작용이 있다고도 하던데요. 지금까지 너무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좀 그게 문제였던 겁니다. 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증권회사나 지주회사들이 웬만큼 자사주를 거의 10% 20%씩 갖고 있습니다. 네, 네. 다 이제 회사 돈으로 산 거거든요. 근데 이 자사주를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목적을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보통은 지배주주 입장에서 뭔가 경영권의 그 분쟁이 발생했을 그러니까 때 방어 목적으로 유사시에 네. 실탄으로 쓰겠다라는 게 다 이제 숨어 있는 겁니다. 네, 네. 근데 그렇다면 이제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거죠. 네. 왜냐하면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주식을 막 샀을 때 네. 나는 회사 돈으로 산 돈으로 나를 맡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누구도 이런 지배주주의 그런 경영권이라는 거에 도전을 할 수가 없게 되고 네. 점점 가라앉는 게 사실 일본에서도 이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네. 주로 상호주라고 해가지고 네. 친한 회사들끼리 주식을 서로 교환을 해요. 아.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은 나의 친구가 돼버리니까 더 이상 나의 도전을 안 받는 겁니다. 네. 이런 게 일본의 경제 침체를 이뤘다는 굉장히 그 분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고 자사주는 그런 관점에서라도 빠르게 좀 소각되는 것이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자, 그 코스피 5천 달성을 위한 로드맵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그 밖에 또 어떤 지원 정책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지금은 좀 첫 걸음이니까 저는 문화적인 면을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이 상장회사라는 게 나의 회사가 아니라는 그 생각을 하시는 지배주주 창업자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상장을 했다라는 네. 거는 대중으로부터 돈을 받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나의 네. 지분이 이제 많이 희석돼 가지고 내가 네. 오히려 소수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도 자꾸 내 회사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그렇죠. 많이 발생하는데 주주돈을 안 받은 게 내 회사죠 원래는. 맞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네. 남의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남의 어떻게 돈이죠. 보면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실 상장 회사를 퍼블릭 컴퍼니라고 합니다. 네. 네, 아예 용어 자체를 그렇게 오.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문화적으로 좀 이건 농담 비슷하게 상장을 할 때 네. 지금은 이제 북도 치고 되게 세레머니를 하는데 그때 지배주주가 이 회사는 더 이상 내 회사가 아니며 상장은 이미 이제 감시받고 네. 어떻게 보면 긴 터널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야 책임이 되지 않아요? 커지는 거죠. 책임이 커지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런 이제까지의 좀 문화가. 문화적인 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아까 잠깐 그 얘기 하셨어요. 네. 그 배당소득세 완화 이런 얘기 하시면서 주식 투자라는 게 위험 자산인 거고 모험이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이 제가 딱 걸렸어요. 왜냐하면 5천 시대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관심을 갖고 있고 나아가는데 네. 어떤 이유로 만약에 흔들릴 때 굉장히 이렇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 개인들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가 폭락이 네, 있었는구나. 그런 우리 이게 컨트롤하지 못하는 외부 변인이라든가 네. 이런 게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서요. 네. 예.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은
지금 이 상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 자체가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 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저는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계속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주시고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시장의 압력으로 네. 계속 목소리를 내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개인 투자자 수가 1,400만, 1,500만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론이나 뭐 정치권이나 모두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개인 투자자들의 힘에 의해서 아마 시장이 지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 부회장 맡고 계신 천준범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